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우리 국민은 또 다른 역사의 막루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해야 되나요? 외세에 의한 침략이라든가 침탈,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지도자가 내란을 일으켜서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을 갈라쳐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시도로 많은 국민이 전국에서 또 거리로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세계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 공수처, 국수본. 글쎄요, 그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해가는 건지, 자신들의 이익과 집단,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믿을 수 없어요. 저도 사실 기소해야 될 걸 안 하고 기소 안 해야 될 걸 하고, 그런 캐비넷 정치를 벌써 이거 몇십 년째 해온 거예요. 저는 그 탄핵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90분 정도가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저지선을 통과 못해서 못 오신 분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대다수 분들이 아직도 캐비넷에 갇혀 있고 캐비넷이 두려워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행위를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자신의 권리를, 국민이 주어진 권리를 포기할 정도로, 아무리 뭐 당론, 국민에 반하는 당론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오늘은 어떤 국민과 국가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첫 출발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90점이 이렇게 없어 보이는 게 좀 우려스럽죠. 국민 한 사람은. 행정부도 한덕수 국무총리나 부총리들 있지만
좀 믿음이 안 가고 무게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입법부도 야당은 단일 대우를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구심점으로 국민의 신뢰를 딱 주고 가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쉬움도 있고요. 사법부도 과연 독립적일까? 여러 가지 의문이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많이 들죠. 그 처리했던 지나온 과정이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인터넷 좀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런 문구가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스치면 인연이고 스며들면 동행이다. 국민의 대표면 국민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을 할 수 있어요. 이 벽돌 한 장은 물을 서서히 흡수하죠. 조금씩.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벽돌이 물을 흡수해서 분해되기까지. 그러면 국민이 지쳐요. 저는 정치인이든 개인 간의 이런 교류든 스폰지적인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배려죠. 참 많은 분들이 이 사회생활 하시고 경제활동 하시면서 양보와 배려로 다 이렇게 하셔요. 보면 뭐 저도 오시는 손님들하고 요즘은 많이 혼나요.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아유, 나라가 또 어수선하고 뭐 손님 넣고 하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좀 짜증나게 보이시나 봐요. 하루에 한두 번씩 혼나요. 제가 봐도 제가 좀 불친절한 것 같고 얼굴이 그렇게 뭐 썩 반가워하는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아. 손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는데요. 참. 좀 그래요.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엔 후회하죠. 아유,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글쎄, 제 그릇이 작은 건지, 이 상황을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근데, 국민의 대표가 돼서, 나라의 큰 일을 하실 때는, 그 일을 좀 크게 하시고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국민의 마음을 그런 게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는 한적해요. 지방이라. 별다른 크게 지방자치제도가 흔들릴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지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죠. 중앙정부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 지역에
대표를 하시는 분도 있고 비례대표도 있으실 건데, 그치, 지역구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지역을 대표하지만 그 국회의원의 개인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역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광역 비례 150, 전국 비례 150. 그렇게 가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제가 어려운 게 문제고, 외교나 안보가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행정부든 아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게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하고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누구하고 해야 되나, 그런 혼선이 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런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고, 국가 신인도 하고 국가 신용 등급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되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생태계에 다 영향을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어떤 역사적인 중요한 결정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됐을 때 그 이후에 안정화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부가 손실하는 것도 막고 국민들도 본연의 생활에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경제 주체들이 뭐 힘든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민생, 또는 자영업자, 서민들에 대한, 또는 한계 기업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력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뭐 행정부나 국회가 전혀 손을 못 쓰잖아요. 지금 매일 신용불량자로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이면 하루에 3,000명씩 폐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두세 곳씩 파산하고 한계기업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 뭐 이렇게 대안 없는 행위, 그리고 즉흥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뭐 어떤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슬리고 그게 역사의 심판인 겁니다. 어려운 시절에 밖에 아스팔트 나가셔가지고 추운데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시는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보내드리고요. 같이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대하다 보니까. 아무튼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마음은 함께 하고 있다. 그곳에 있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국민이 구심점 같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을 세우고 상식을 바로 세워서 올바른 나라를 세우는데 입법, 사법,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과 온 국민들이 함께 스며들어서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